요거를 누가 다 맞추세요? 요거 좀 사드릴까요? 오신 분들. 자리를 긍정적인 이거 내일부터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남기는 결정하고 자리를 볼게요. 네. 현재 오신 분들은 여기 플래카드 뒤쪽으로 좀 와주세요. 자리를 잡아보세요. 우리가 이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현재 오신 분들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쭉 서주시고요. 여기 성명서랑 손피켓이랑 다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위치를 잡고 있어요. 위치를 자, 여러분 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나무 쪽까지 끝쪽을. 네. 자, 기자분들 여기 사진 찍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어떠겠어요? 위치 좀 봐주세요. 예. 조금 뒤로요? 저쪽 뒤쪽으로 그러면 나무 뒤쪽으로. 좋아요. 안녕하세요. 고민이야입니다. 일단 요즘에 문재인 정부가 아주 역차별하는 여기 보도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 여기 기자분들한테 보도자료 나눠주세요. 공동회도 그렇고요.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공개도요. 역차별하는 손피켓이 많은데 두 종류의 손피켓. 자, 손피켓이 두 종류인데 지금 손피켓 들고 있는 분 어디 있어요? 아까 손피켓 이거 어디서 뺐죠? 손피켓 그 뒤쪽에 앞쪽 뒤쪽에 두 종류예요. 예. 두 장씩 하세요. 앞뒤로 두 장씩. 예. 자. 손피켓을 오늘 기자회견이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 팀장, 안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사회자가 차량에 막혀서 못 와요. 그러니까 사회를 모셔야 되니까 여기 옆에서 사회를 준비하시고요. 제가 사회 준비하기 전에 제가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듬성듬성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플래카드 앞쪽까지 다 당겨주시고요. 뒤에 계신 분들도 오늘 우산을 펴고 비가 오는 날이라
오늘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와주신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국민주권 행동에서 여러 우리 회원들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리되는 대로 앞에서부터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분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대로 사회자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앞에 계신 분도 이거 피켓 갖고 계세요. 사진 찍어 기자분들이 사진 찍는데 여기 피켓 주세요. 발언자분들은 다 피켓 두 가지를 섞어서 앞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씩 건너서 앞뒤 다른 플래카드가 손피켓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앞에 정렬하시고 뒤에 계신 분도 우왕좌왕 쓰시면 안 되고 일렬로 쭉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맨 앞에 1선은 맨 앞으로 당겨오세요. 자, 앞에 채워주시고 두 번째 선도 2열로 맞춰주시고 사이사이로 쓰세요. 그리고 추가로 오신 분 청년분들 앞으로 오세요. 청년분들 또 그리고 617 대책에서 너무 억울하신 분들도 앞으로 쓰세요. 발언자들도 그러고 조금 당겨주시고 우리 젊은 분이 좀 이따 한 번 더 오세요. 이쪽으로 옆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현재 정부가 잘못된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우리 국민들은 다 불이익을 당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오히려 자국민을 홀대하고 역차별하는 이 잘못된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사진 찍어 주실 때 이왕이면 우리 회원들이 나온 사진을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사회자 안윤중 대외협력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쪽 왼쪽에 보시면 우리 어디요? 예, 저 정면에 우리 태극기에 있으니까 우리 그냥 정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해야 돼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뒤로요. 우산으로 다 가려요. 이영호 사무국장님. 자, 우리 이영호 사무국장님 좀 늦어지시니까 그러면 다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영 대표님. 우리 차가 막혀가지고 오늘 좀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병균 대표님 오셨죠? 유병균 대표님. 어디, 앞으로. 예. 자, 우리, 예, 우리
예, 지금 좀 늦어져가지고 우리 발언자부터 이건 좀 네, 우리 대표 성명서 가지고 계시죠, 대표님? 예. 우리 대표 안채 대표 성명서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잠깐만 지금 분이 많이 알아거든요. 아, 여기 해면 다 가려요. 성명서 문재인 정부의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 정책 규탄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매국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선북의 선굿이 국가인권위원회이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금과 옥조로 여기며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도록 언론 및 정부 부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난민 심사가 부결된 가짜 난민들을 강제 추방 못하도록 득배를 봐주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 및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는 반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 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특히 올해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과 7시 부동산 대책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일반 국민들마저 격분시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에 항의하러 나오도록 만들었다.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 간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 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규모에 의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규제 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는 이는 명백한 자국민 홀대, 자국민 역사의 것이다. 왜 자국민은 3억 이상 규매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도록 했고 외국인에게 예외를 두는가?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2017년에서 2020년 5월 외국인 23,219명이 한국 아파트 23,167채를 취득했는데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7조 6,726원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이 자금이 3조 2천억 원이며 42채를 사고도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고 42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 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국인 부동산 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실수에 불과하다. 국민은 오히려 중국인 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인 국민주권행동은 특별히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분노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매국적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 정책에 대해 비판해왔다. 미국 등의 선진국도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오더라도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자국민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도록 외국인 정책을 지혜롭게 끌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다문화주의를 포용 정책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매국적, 망국적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러한 매국적 외국인 정책이 부동산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에 우리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에서 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게는 20%, 다주택자는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홍콩 또한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하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켜 외국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 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 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내국인은 대출 등 각종 규제로 강남집을 사기가 어렵지만 국내 부동산과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는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가격이 오를 걸로 보기에 적극 구매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해 오히려 자국민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계약 60일 안에 시, 군, 구청에 취득 신고를 하면 되고 또 부동산을 살 때 외국 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도 없다. 비거주 외국 때도 취득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한 차례만 더 신고하면 되고 부동산 매각 자금도 은행에 신고만 하면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니 기가 막히다. 국내 세법도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만 두는데 국내에 1년 동안 183일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제한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규제 구체적인 통계조차 공개를 꺼려왔다니 할 말을 잃는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했는데 그 대출 규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되었고 현금보다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치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 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매입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A씨가 갭 투자로 42채를 구입하였고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인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이 중 7채를 임대했고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아울러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과 민주당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악법이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비롯한 특정한 소수자가 차별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고소하면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는 악법이며 강제 이행금과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전체주의 시각의 독재의 법인 것이다.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후에서 사주하고 있고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며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독재법이기에 절대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현 정부의 무능한 정책으로 힘들어하며 역차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도록 만드는 가짜 인권 정책을 배격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는 매국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외국 인정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유럽 각국은 다문화 정책은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문화 정책에 보태서 부동산 정책까지도 매국적으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외국인 특혜 정책, 매국적 부동산 정책과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가인권에는 유엔의 하수인 노릇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외국인 우대 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반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를 즉각 철회하며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고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 정책 즉각 시정하라. 하나, 중국인 주인에게 새 들어 살라는 말이 웬 말이냐. 문재인 정부는 국세청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쇼 중단하고 근본적인 외국인 국내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하나,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 현황과 특히 강남 3구, 용산구 주택 소유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중국 정부에 통보하라.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 우대 정책에 대해 비판해왔다.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매국적인 망국적인 다문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여기야 진짜 다가리네 완전히. 하나,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치상을 마련해준 잘못된 부동산 정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의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에서 특정한 소수자로 인해 다수 국민이 역차별당하도록 만드는 사악한 독재법인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입법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먼저다를 앞으로도 계속 외칠 것이며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특혜 정책, 매국적 부동산 정책과 맞서 싸울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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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사무국장님이신 유영호 사무국장님 자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카페의 이형호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카페가 있고 임대차 3법 반대 카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6.17 피해본 분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분이라든지 또 전세나 월세 주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피해자분들이 3개 카페가 모여서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집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뭐 많은 사람이라든지 일부 국민이라든지 그분들은 우리들이 집회 나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하니까 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저 투기꾼들 저 발악하는 거 봐라,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시위를 하고 울부짖는 그분들은 정말 순수한 선량한 피해자들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서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으실 텐데 그 집주인들이 다 적폐고 투기꾼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선량한 아저씨고 아줌마고, 뭐 우리 옛날에 뭐라 그러죠? 새들어 사는 거 있잖아요. 뭐 밥도 해주고 이제 아줌마가 고시원에 공부하고 이럴 때, 네, 어쨌든 뭐 그런 거를 겪었던 것처럼 고시원 공부하고 그랬을 때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에다 대고 투기꾼이다, 집 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먹는 그런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이 지금 씌워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6.17 규제라는 게 있고 7.10 규제라는 게 있고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6.17 규제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신규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약을 언제 계약금을 내고, 계약금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내고, 그리고 언제 중도금이 나가고, 언제 이제 잔금이 나가고, 이렇게 모든 것이 계약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6.17 딱 발표하면서 과거에 계약했던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시간부로 대출이 안 된다. 여기는 이제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70% 대출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 다 과거에 계약을 했던 안 했던 거 다 모여고 그냥 뭐 40%밖에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일주일 남겨놓고 뭐 보름 남겨놓고 다음 달 남겨놓고 갑자기 뭐 1억 넘는 돈을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민들이 갑자기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안 사죠. 그런 일들이 6.17 통해서 벌어졌던 거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시위하고 서민들이 이제 뭐 화를 내고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그제서야 다시 7월 10일 날 그러면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 중에서 집을 6개월 이내 파는 사람들은 그럼 봐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봐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이 6.17 적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17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뭐 두 부부가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했는데 뭐 어쨌든 운 좋게 2개가 다 당첨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한 사람당 3천만 원, 4천만 원, 두 부부가 안 먹고 안 쓰면서 열심히 절약해서 모은 3천만 원, 4천만 원이 계약금으로 2군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너네는 대출이 안 되니까 뭐 안 돼. 그러면 이분들은 이 계약금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불로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자기 두 부부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들인 그 돈 7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미약금도 물어줘야 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이제는 내가 이사 가려고 했던 내 집에 못 들어간다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라도 살고 싶다면 먼저 우리 집으로 이제 들어오기려고 했던 사람에게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금도 2배로 물어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박영선 장관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집을 2채 갖고 있지만, 집을 2채 갖고 있으면은 대출이 빵원입니다. 갑자기 원래 70% 된다고 했던 그 대출 금액이 빵원입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박영선 씨 같은 경우에 집이 2채가 있는 부분이, 하나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고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던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집을 또 하나 갖고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댓글을 달렸을 때 내가 자식이 시골에 우리 아버지 집을 위해서 효도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를 살게 하기 위해서 효도를 해서 집을 하나 샀더니 그것이 내가 다주택자가 돼서 이렇게 내 집은 살 수도 없고 적폐가 되고 이렇게 투기꾼이 되었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인권을 얘기하는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얘기한다든지 난민을 얘기한다든지 불법 체류자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인권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관련된 피해자분들은 그렇게 피해를 본 소수들입니다. 순수하게 피해를 본 억울한 소수들입니다. 그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 많은 투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분들은 대부분 지방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95%가 서울에 있는 그렇게 비싼 아파트에 포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의 작은 다세대, 빌라 이런 것을 통해서 세를 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95%.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부동산 이 가격을 폭등시키고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부가 마음대로 정책 발표하면서 토끼몰이식으로 그분들을 다주택자는 무조건 악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월세 30만원, 뭐 40만원 이렇게 받아가면서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직접 보일러를 고치는 걸 배운다든지 집수리하는 것을 배워서 열심히 그렇게 깨끗하게 또 안전하게 그런 집을 제공해주고, 대학생들이라든지 잠깐 온 직장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번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이 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인 그런 돈인 거지, 그런 분들에게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6% 세금을 때린다고 합니다. 1억짜리 건물일 경우에는 세금만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1억짜리 건물 가지고 세를 놔도 50만 원짜리 세가 없습니다. 근데 세금으로 50만 원을 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정책을 정말로 취지 자체는 정말 이 나라에서 집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나 집 가진 사람만 그렇고 평생 집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좋지만, 그러나 이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평생 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벌어들인 이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 부천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도와야 되고 난민도 도와야 되고, 불법 체류자 자녀들은 불쌍하니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우리나라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치고 있는 분들은 정부에 있는 세금을 갖다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동산 피해자분들은 정부에서 어떤 기업이 지금 망해가는 기업을 살리듯이 정부의 세금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은행에 정상적으로 대출받기로 계약이 다 돼 있는 그 상태에서 그 계약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뭐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이자 내고 자기 갚아나가면서 그런 분들이지, 나라에 세금을 축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건실하게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을, 멀쩡한 국민들을 마치 하루아침에 죄인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정말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투기하는 사람들을 잡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멀쩡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지만 지금 두 부부가 50대 이렇게 되어서 자녀들을 키울 때 두 부부가 이제 뭐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 채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크기 때문에 방이 3개 이렇게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동안은 30평 정도의 집에 살아야 됩니다. 전세를 살아야 됩니다. 30평 정도 되는 집에.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이제 커나가서 결혼하고 그러면 그때서 내 아내와 함께 15평 되는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이미 자기 소유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세를 사냐? 무조건 거기 1가구 1주택이다.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조건 숫자적으로 우리나라의 집이 몇천 대, 인구수 대비 다 했을 때 집이 충분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가구집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런 임대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 집들이 깨끗하고 좋은 집들에서 좋은 집 살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일가굴주택이고 취득세도 폭탄이고 보유세도 폭탄이고 양도세도 폭탄이어서 이사 가지도 말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그대로 살아라,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평생도록 그 집에서만 살아라 그런다면 그 집이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건축 이 업을 통해서도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 졸속으로 전문가들 얘기도 듣지 않고 또 정부 야당과의 그런 얘기도 듣지 않고 눈과 귀를 다 막고 무조건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계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세입자와 함께 1년 6개월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살겠다고. 둘이 같이 앉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살겠다고. 내가 아파트를 또 사겠다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6.27 발표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을 해서 뭐합니까? 분명히 계약을 했는데 의미가 없는데, 전세 계약을 해도 의미가 없는데, 이제는 우리는 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뭐 미래 또 정부가 어떻게 소급 적용해서 발표할지 모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일단 이렇게 합시다 하고 구두로 얘기한 다음에 살다가 정부에서 발표하면 그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 우리가 서로 계약을 하는, 믿고 계약을 하는 이 자체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심각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계약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사이 좋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집에 새 들어 살았던 그분과 그분의 여동생과 그리고 저희가 아는 친척과 결혼도 했습니다. 지금도 30년 이상 됐는데 친하게 지내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에게, 새 들어 살았던 그 사람이 저희에게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싸움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입니까? 정말로 이 부동산 값을 올린 게 누굽니까?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집값이 올라갑니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집값이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자기가 손해본 게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네, 저희는 지금 8월 8일날 여의도에서 맨 처음에는 을지로에서 저희가 집회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뭐 세금 폭탄을 맞았다, 법인이다, 우리 세계 카페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을지로에서는 더 이상 집회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여의도로 지금 이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8일날 여의도에서 촛불 집회를 6시부터 합니다. 거기서 모든 국민들이 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다 오셔서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쌤통이다, 맞다, 저 사람들 다 몰수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집회에서 다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국민주권운동 구호 한 번만 해주세요. 구호 한 번 시작하시기 전에. 구호요. 자, 우리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이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을 이간시키고 집 가진 사람이든 세입자든 임대인이든 모두 피해를 주고 오히려 특정한 자기들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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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입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강탈하고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모든 계약금과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투자금을 다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악랄한 부동산 정책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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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발언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좀 와주십시오. 예. 우리 국민주권행동 유병균 국민신고센터장이십니다. 저는 앞서 성명서와 앞서 자유발언하신 분께서 상세하게 전반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에 관한 부분만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가지고 그 외국인 역차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여론이 들끓으니까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비수요자, 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중과세를 매기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정부에서 일일이 그걸 다 조사해 가지고 실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습니까? 그거는 현실 전혀 거의 실현성이 없는 그런 대책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제한 없이 이렇게 구매하는 것, 싹쓸이 하는 데 대해서 전혀 그것을 막을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계속 가열시키겠다고 이제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혀 그거는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대책이고요. 한마디로 이 외국인의 그 투자는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투기를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교란시키고 우리 서민들의 그 어떤 주거 안정을 해치는 이런데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게 아니고 우리 산업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데다가 그 외국인이 투자하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야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한 3년 동안 최저임금이 아시다시피 한 35%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주 52시간 제를 통해가지고 우리 그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는 뭐 고사하고 국내 기업들도 전부 다 보따리 사고 외국으로 나가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정책은 파탄을 놓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정책은 지금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이 바라는 그런 정책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한 없이 외국인들한테 팔아먹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주마다 약간 틀리지만은 어떤 한 5년마다 5년 최고 5년 이상 부동산을 계속해서 소유를 못하게 이렇게 제한하는 주도 있고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그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이제 다르긴 한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외국인의 토지를 허용하고 있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국인 토지법을 보면은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이제 자연 생태 보호구역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우리나라 영토를 외국인한테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토지라는 거는 하나의 주권과 관련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영토 주권입니다.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 사회적인 국가들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토지 소유는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특히 중국, 러시아나 이런 외국인들한테 토지 소유권을 그냥 넘겨주고 있어요. 이거는 상호주의에도 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토지 소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국가별로 이렇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1980년도에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일본 기업이나 일본 개인들이 미국의 토지를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어떤 정책을 편성하면은 일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그 엔화를 절상시키라고 압력을 해가지고 엔화가 절상이 됐어요. 그때부터 일본의 그 어떤 수출 폭주를 갖다가 미국이 잠재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힘이라도 있어서 일본을 압박해서 이제 그런 정책을 펼쳤지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그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정부에서 그런 어떤 국제관계에 관한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주권에 관한 그런 걸 좀 심각하게 고심하고 외국인 토지 소유에 관한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만석 소장님. 다음은 우리 일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국민주권행동 신만섭 연구소장님 자유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좀 오시겠어요. 가운데로. 네, 가운데. 예, 국민주권행동 연구소장 신만섭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특히 이제 그 유럽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거긴 부동산을 갖다 구입하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자유입니다. 외국인도.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거기 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자유라고 되어 있지만은 외국인도 부동산 취득이 자유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와 달리 거기는 공증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거래를 갖다 중개를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노테르라고 공증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공증인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수 매도 그 관련 일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일까지 전부 다 점검을 해요. 그래서 매수자, 특히 외국인이 취득할 경우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은행에 빚이 있는지 아니면은 돈 세탁을 했는지 매수자가 외국인 매수자가 돈 세탁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다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소득의 부채 비율이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그 프랑스 자국민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에도 DTI라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DTI는 대출에 초점을 둬요. 소득 대비 부채 해서 대출을 얼마 해줄 것인가. 근데 프랑스는 초점이 뭐냐? 부채가 소득 대비 부채가 하여튼 3분의 1이 넘으면 대출 안 됩니다. 이렇게 규제가 상당히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나마 프랑스는 땅이 넓은 나라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거의 2배가 되는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평지가 70%, 산이 30%.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토도 좁은 데다가 산지가 70%, 우리는 평지가 30%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갖다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번에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미국인이 단 2년 만에 집을 갖다 43채를 갖다가 43채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후진국 빼놓고는. 그 다음에 중국인 유학생이 여기 몇 개월 체류 만에 집을 갖다 8채를 매입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중국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되는 일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를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적,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적이 아니죠. 조금 작긴 하지만은 국토 지형이 우리와 비슷한 스위스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스위스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을 갖다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실거주 조건으로. 그 다음에 체류 조건이 또 까다롭습니다. 거기 스위스의 체류 조건, 체류 허가 B, ABCD로 하는 그 B, 체류 허가 B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장기 체류인 것 같습니다. 장기 체류인 경우에 실거주인 경우에 거기에 그 집을 구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거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면 영주권을 줍니다. 근데 스위스는 영주권 없다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아무리 거기 오래 체류를 해도 영주권은 없다. 집을 갖다 구입을 해도 영주권은 주지 못한다고 거기에 딱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갖다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소위 다문화한다고, 그 다음에 외국인을 갖다 포용적으로 지금 저걸 받아들인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마구 그냥 지금 풀어제치고 있는데 이건 나라 망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예? 나라 망해요. 이러다가 진짜. 예? 이게 이렇게 이런 조건 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제대로 시스템도 안 갖춰지고 이 부동산 예서 같지만은 규제도 이렇게 허술하고 말이죠.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를 갖다가 모방을 해가지고 다문화를 한다고 지금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예? 한심한 지경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제가 모 법무법인의 사이트에 올라온 어떤 그 인권단체, 외국인 인권 이주단체 그 글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은 당신은 어떻게 국민이 되었습니까? 라는 그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게 소위 그 인권을 주로 하는 그 법무법인이에요. 법무법인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누가 독자가 그 글을 올린 게 아니라 그 법무법인에서 이제 그 엄선을 해가지고 거기 그 글을 갖다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은 지금 그 우리 긴급 재난지원금을 갖다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이걸 가지고 지금 거기에 얘기를 해놨던데, 자,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금과 건강보험료 때문에 지금 제대로 그 급여를 갖다 못 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의 그 사례를 갖다 몇 가지 들면서 한탄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이라는 비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들,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당신들은 어떻게 국민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태어난 이후로 공짜로 지금 국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도예요, 보니까. 참, 이런 글이 소위 법을 다루는 법무법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예? 일반 사이트도 아니고 법을 다루는 법무법인 그 사이트에 이런 글을 갖다가 엄선을 해서 올렸어요. 정말 나라가 정말 걱정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다문화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당장 그만두시다. 중지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운데로 우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산 대책 우리 피해자신데 오늘 사연이 굉장히 절절해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발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년 동안 자영업을 했는데요.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그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부동산 공부를 좀 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해서 법인으로 빌라를 정말 남들이 안 사는 그 못난이들 빌라를, 오래된 빌라를 샀습니다. 빌라를 사서 그거를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절세한다는 생각으로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임대를 줬는데요. 지금 와서 6.17 때 법인세가 4%라 그래서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710 때 7.2%가 됐습니다. 6%에 농특세까지 하면 7.2%가 됐는데요. 제가 빌라를 갖고 있는 빌라가 1억 4천에 전세 준 빌라가 앞으로 내년 되면은 1년에 1,200만 원이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한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가지고 있으면 제가 1,200만 원씩 그 빌라에 대해서 종부세를 어떻게 냅니까? 제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여기 그 시위하는데 나가서 보시면 다 여러분들도 다 너무너무 힘드시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쓸 거 못 쓰고 아끼고 아껴서 집 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적폐입니다. 저는 굉장한 적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죄인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제가 어저께 그저께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이후부터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누가 옆에서 톡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요. 제가 죄인이래요. 제가 어떻게 죄인일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산 게 죄인입니까? 네.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징벌적 과세라고 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는 죄진 사람한테 죄를 묻는 겁니다. 네. 제가 죄인입니까? 애초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죄를 안 짓게 하는 것도 나라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가진 사람을 전부 죄인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국민들 다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사이좋게 살아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을 전부 갈라치기 해놓고 있습니다. 네. 집주인과 집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전부 다 갈라치기를 해놓고 있어요. 똘똘 뭉쳐야지 되는데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지금. 근데 똘똘 뭉쳐야지 되는데 뭉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책이 제가 나이가 올해로 58입니다. 한국 나이로.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온 국민을 40패스를 시키려고 그러는지 부동산 공부를 조목조목 해봐야지 되고 관공서에다 전화를 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침 내려온 게 없대요. 제가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편하게 잠을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3시 넘어서 잤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다라도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기 계시는 대통령님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소리는 눈 감고 귀 닫았는지 저희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세게 나옵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가태료가 2천, 3천이랍니다. 여러분, 가태료 그거 내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제가 집회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법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점점 더 이상해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배운 지식으로는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이거.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 2, 3년만 지나면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몰수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제 거를 수입보다도 갖고 가는 게 더 많으면, 제가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제가 한 달에 1년에 내는 종부세가 5천만 원이래요. 4천 몇백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공시지가 현실화 안 된 금액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에 5천만 원 이상 6천, 7천 되는 거를 여러분들 6천, 7천씩 1년에 종부세 내면서 살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대기업 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가 누가 얘기했습니다. 세금은 위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했어요. 결국은 세금도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결국은 밑으로 다 흐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애국자도 아닌데 갑자기 애국자가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억울하고, 여러분들 저 좀 봐주세요, 제발 좀! 저 좀 봐주세요. 살게끔 해주세요. 여태까지 33년 동안 자영업을 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산 적밖에 없는데 저를 살 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저 좀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대표를 하는. 아유, 우리 절절한 사연 잘 들었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주권행동 주요셉 고문님이십니다. 방금 또 아까부터 계속 발언자들의 말을 듣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홀대를 받고 성실하게 땀 흘려온 국민들이 적폐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세금을 두들겨 맞고 사유재산을 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는 북한 공산주의를 담고 중국의 공산당을 흠모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북한과 중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러나 그 모든 부는 집권층이, 그 상류층이 다 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을 비롯해서 그 지도부가 얼마나 부패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3대 세습 독재 체제가 얼마나 국민들을, 인민들을 거머리처럼 피를 빨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강탈하려는 악랄한 악법, 독재법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 잘못된 부동산 대책 즉각 처리하라! 처리하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부동산 문제 하나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한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특권을 부여하는 악랄한 법이 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평등법으로 바꿔서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그 모든 할 수가 없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없는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특정한 소수자들이 20여 부류가 우리 국가인권법 2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슬림들에 대해서도 가짜 난민들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라는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정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계속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지만 정권은 길어봤자 몇 년 못 갑니다. 아무리 독재 정권으로 악랄한 법을 만들어도 결국에는 국민들로 인해서 탄핵을 당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수한 선량한 국민들을 다 이잡듯이 잡고 사유재산을 강탈하며 외국인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부동산 대한민국 주권까지 넘기고 영토 주권까지 팔아먹는 이완용이와 같은 외국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놔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끼리 서로 싸우도록 계속 악랄한 법을, 더 강한 법을, 더 강한 독재법을 계속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부동산법도 앞으로 더욱 강화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니까 벌금을 매기겠다고 오늘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김현미 돌대가리야, 미쳤냐? 김현미 장관 물러나라! 국민 여러분, 분노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목에 칼이 들어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재산을 강탈당하고 맙니다. 결국에는 부자를 때려잡고 투기꾼을 잡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나와 있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피땀 흘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세금으로 강탈해 가겠다는 이 악랄한 깡패 정권, 문재인 정권!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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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되면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저와 같은 이 발언들은 다 차별행위, 혐오 발언, 다 법적 고소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징벌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징벌적 세금을 징수하고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징벌.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입니까? 이런 미친놈들이 인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인권파리들이 인권을 앞세워서 정적을 제거하고 국민들의 자유권을 빼앗고 사유재산을 강탈하며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을 노예인간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랄한 음모를 우리는 정확하게 꿰뚫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도 강력하게 막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악랄한 부동산법 즉각 처리하라! 외국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토지 구매, 주택 구매를 허용하고 있는 잘못된 법 즉각 개정하라! 개정하라!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 자유롭게 해석해 주시고 지금 사진 뭐 혹시 찍으실 분 있으시면 모아서 사진요? 네. 한꺼번에 모아주시면 사진 촬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문자 보냈어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예요? 네. 같이 기구나. 그래요? 그러시구나. 네, 애기가 안 빠지고 있어요. 네, 하는 거예요. 네. 자, 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부동산법 완전히 왜 외국인한테 특혜를 주고 우리 자국민은 완전히 그냥 노예잖아요. 세금 내고 그 특혜를 자국민한테 안 주고 왜 외국인들한테 줘야 됩니까? 정말 이 정권이요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한 그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외국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머구리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네요. 조금 이따 식사해야죠. 네. 예.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필요하신가요? 기자회견 하면 이렇게 보도자료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주는 데가 많아요. 조항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조항들이 특정한 소수는 무한대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다수국민은 가만히 있어도 역차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 놓고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기업을 하고 가게나 소상공인들이 운영을 하면 그분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 차별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채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일 무슬림이라든가 외국인들이라든가 동성애자 또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LGBT들 이런 사람들을 나는 이런 사람을 우리 기업 정체와 정신과 맞지 않다 고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고소하면 국가인권위원회 고소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아무런 잘못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무조건 고소하면 일반 국민들은 다 법적 처벌 대상이 되고 이행 강제금이 있어요. 3천만 원 이행 강제금을 내고 안 되면 계속적으로 가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한 사람이 나도 피해봤어. 방송에 유튜브 나간 걸 보고 나 피해를 봤어. 나 차별당했어 하면요. 100명, 1000명, 10,000명이 100만 원씩 소송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파산나고 모든 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무너지고 이런 것이 너무나 무서운 그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은 야, 저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 왜 차별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 차별을 했어요.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그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의 사례를 무조건 직수입한 문화 사대주의자들이 잘못된 가짜 인권을 갖고서 오히려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권의 문제를 둔갑을 시켜서 우리 인권을 탄압받고 있다 또는 인권 혐오 세력이다 반인권 세력이다 그래서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조항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아시고 이제 부동산법처럼 우리 모두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바로 각 개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헌법보다 위에 차별금지법이 헌법을 통제하는 무서운 법이 되는 거예요. 독재법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8월 15일 혹시 목사님 거기는 아니고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프레스로 직함을 좀 저는 여기 국민주권행동의 고문이고 자유인권 실정 국민행동의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 잘못된 인권을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왔고 비판해왔는데 이러한 인권이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하는 인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한 소수자들에게만 자기들의 자기 편들은 무한대로 특권을 허용하고 그것을 인권으로 보호받으려고 하고 정적 반대 세력은 반인권 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다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선량한 자유 대한민국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적폐로 몰아가면서 막 흔들렸겠다는 그거를 이제 적폐란 말이 이제 조금 이제 시효가 끝났으니까 인권으로 차별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국민들이 다 차별 당한다는 소수로 인해서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독재법, 독재체제를 이행되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는 5천만 원, 뭐 이렇게 내야지 되면 그거를 2천만 원 받아서 3천만 원을 제가 또 다른 데서 벌어서 내야지 되는 형편이라서 제가 어디 가서 지금 이 나이에 가서 어디 가서 돈 벌어도 1년에 세금을 3천만 원 이상을 내면서 거기다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종부세만 내는 게 아니라 재산세도 내야지 되고 세입자가 만약에 집이 고장났다 이러면 수리해야지 되고 뭐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2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그럼 1년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에서 실질적으로 다 제하고 나면 1,500 될라나? 뭐 이 정도인데 세금은 5천만 원이 그럼 제가 사실은 3,500을 내야지 되는데 그것도 올해니까 그런 거고 법이 바뀌면은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 바뀐 상태로 5천만 원인데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재산세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공시지가 현실화하면은 제 세금을 현실화한 금액으로 계산 안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6천에서 7천 나올 것 같아요. 1년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입자들한테 더 올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올려받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특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아파트도 아니어서 오르지도 않아요. 건물이신 거예요? 네. 상가 같은 거? 아니, 조그만 빌라 뭐 이러니까 뭐 고급 빌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옛날로 치면 연립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거. 뭐 17년, 23년 이렇게 됐어요. 다. 그래서 그 안에를 안 고치면은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거를 제가 그걸 사서 수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월세를 놓고 전세를 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저를 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부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못마땅하고 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사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서 없는 사람한테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제 욕심이겠죠. 사주지도 않을 거예요, 정부에서. 왜 그러냐면 수익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의 노동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집수리하고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노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불로소득이라 그러는데 불로소득은 가만히 있어서 있는데 늘어나는 게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불로소득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33% 세금을 매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이 부동산 정책이 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더 큰 폭탄이고 팔아야지 되는데 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팔리질 않는 거예요? 안 팔리죠. 왜 그러냐면 지금 1가구 1주택 외에는 세금이 취득세가 엄청나고 가지고 있으면 또 세금을 많이 물리니까 아무도 안 사죠.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이 사줘야지 되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 저기 3천, 4천짜리 빌라 20년 된 빌라 이런 데 가서 살려고 하나요? 주차장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방 2개짜리 이런 데 가서 집 없는 사람이 그걸 살려고 하냐고요. 우리나라 지금 집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막 난리하는 거는 사람들이 뻔듯한 좋은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이렇게 난리인 거예요. 빌라를 사고 싶어서 이게 이건 빌라라 그러면 고급 빌라라고 누가 알아듣는다 그러는데 그 오래된 연립 이런 거 사고 싶어서 난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주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는 원래도 이렇게 세금이 세지 않을 때도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빌라 사지 말라고 연립 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돈이 많아서 막 아파트 이런 거를 사면은 그런 거는 정말 진짜 사가지고 금방 팔아도 돈이 뭐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남을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빌라는 안 올라요. 10년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그럼 10년 전에 샀으면 지금 팔으면 한 돈 1,000만 원 올랐을라나? 아니 아주 운이 좋으면 2천 올랐을라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부동산 정책이
모든 국민을 집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한 채라도 더 있으면 모두 다 적대. 그러면은 저희도 지금 살던 집에서 한 20년 정도 거의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 못 가요.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저희 대림동에서 낙후된 지역에 살아요. 낙후된 지역에서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들 하는 소리가 뭐 자기는 4시간밖에 잠잔 적이 없다고. 저는 4시간은 더 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6시간을 잤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어머니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좀 어느 쪽으로 흘러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세요? 저는 6월 17일 이전까지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뭐 또 하나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뭔가 해악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만약에 결혼을 해서 이제 집을 살 수는 없고 당장에 살 수는 없고 안정적인 어떤 그 거주를 하려면 전세가 일단은 전세가 있어야 되죠. 월세라는 것은 다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물론 이제 전세를 구할 때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겠지만 그 돈은 묶여 있는 돈이고 나올 때 다시 돌려받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월세는 그냥 공중분해가 되는 돈인데 전국에 월세만 있고 전세가 없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집을 사야 되는 거냐? 그럼 집을 사는 것은 집값도 그만큼 또 상승을 하겠죠. 이 앞으로 미래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정말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항상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이 그러니까 비단 이런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뭐 장년, 노년 다 모두 그냥 남녀노소 다 포함해서 지금 모두에게 지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고 정말 지금 국민들이 모여서 또 뭐 8.15에 또 모이신다고 하고 지금 모이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스모킹건으로 어떻게 한번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 입법, 행정이 다 장악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백날 지금 떠든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맞아요. 지금 하여튼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나라가 아닌 다른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 나라를 지금 장악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는 느낌이 듭니다. 단지 그 민주당만의 그런 이렇게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또 다른 장소 옮겨서요. 촬영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국미아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동영상 많이 퍼날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는 식사 하세요.